안녕하세요. 나합격 시리즈 생산자동화 기능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5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쐐기형의 형상으로 게이지 블록처럼 조합하여 사용하는 각도 게이지는 쐐기형 형상으로 게이지 블록처럼 조합하여 사용하는 각도 게이지는 MPL식 각도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삭 숫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3요소로는 숫돌 입자 그리고 결합제, 기공이 있었죠. 입도는 영향을 미치는 5인자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3요소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가공물, 각종 지그, 정밀기의 구멍 가공 등에 사용되는 보링 머신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지그 보링 머신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탄소광 판에 지름 20mm의 드릴로 절삭속도 50m per minute로 드릴 가공할 때 적합한 회전수는 절삭속도 구하는 식 V는 1000분의 파이 d n이므로 회전 수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면 파이 d분의 1000 V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50이라고 했으므로 50을 집어넣고 이 D 지름은 20이라고 했으므로 대입을 하면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796 RPM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수제어 선반의 준비 기능에서 직선 가공에 해당되는 G코드는 1번은 급속 이송에 대한 G코드고요. G01은 직선 이성이 직선 가공입니다. G02는 언어 가공인데 시계 방향, G03은 언어 보강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할 경우 이렇답니다. 답은 2번 G01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연산수돌의 결합제 중 점토와 장석으로 구성된 결합제의 기호는 점토와 장석으로 구성된 결합제는 비트리파이트인데요. 비트리파이트는 V입니다. 비트리파이트. S는 실리 케이트고요. E는 셀락입니다. 셀락이라고 하는 결합제고요.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를 뜻합니다. 답은 1번 비트파이트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NC의 제어 방식 종류에서 거리가 먼 것은 NC의 제어 방식 종류에는 위치 결정 제어, 직선 절삭 제어, 그리고 윤곽 절삭 제어가 있습니다. 4번 복합 절삭 제어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회전 테이블 장치 맞고요. 에이크 절삭 장치, 슬로트 장치 모두 밀링 머신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입니다. 테이퍼 절삭 장치는 선반에서 사용을 하겠죠. 선반 부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창성법에 의한 기어 가공용 커터가 아닌 것은 창성법에 의한 기어 가공용 커터로는 레크 커터, 피년 커터, 호브가 있었죠. 답은 2번 포르치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선반의 심압대 대신 회전 공구대를 설치하여 간단한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효율적으로 가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선반은 간단한 부품 대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공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터릿이라고 하는데 그 터릿이 있는 선반을 터릿 선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릿 선반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기아공차 기호와 그 의미의 연결이 틀린 것은 표면도 맞고요. 여기는 동축도, 축도라고 나와 있는데 동축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경사도 맞고요. 4번 이 동그라미가 뜻하는 것은 진원도입니다.
자, 원통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후부투상도를 나타낼 때 주된 투상도에서 후부투상도로 연결되는 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후부투상도에서는 중심선, 기준선, 그리고 치수 보조선 등을 사용을 하는데요. 치수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품번 3에서 사용하는 V벨트는 KS 규격품 중에 그 두께가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3번을 보니까 A형이 나와 있네요. V벨트. V벨트 풀리가 나와 있는데 V벨트 풀리 M, A, B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께가 작은 것은 M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품번 4는 스퍼 기어로서 피치원 지름은 62라고 나와 있는데 피치원 지름은 구하는 공식 자 모듈 곱하기 이수였습니다. 여기 모듈과 이수가 나와 있죠. 자, 2 곱하기 31을 하게 되면 62mm가 됩니다. 2번은 맞고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4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룰러 베어링이 사용되었으면 안심 지름 15mm이다. 자, 여기 베어링이 사용된 부분이 여기 있죠. 자, 6403에서 이 03 부분, 이 부분이 안지름 치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03이라고 하는 것은 17mm를 뜻합니다. 이렇게 또 15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4번 추가 스퍼기어는 묻힌 핀으로 고정되어 있다. 묻힌 핀이 아니라 키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입체도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본 것을 정면도로 할 때 가장 적합한 정면도는 자, 이쪽으로 봤을 때 형상을 보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런 형상이 나와야겠죠. 자, 이런 형상 2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나사 중 리드가 가장 큰 것은 리드를 구하는 공식은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입니다. 줄수 곱하기 피치를 한 것, 이것은 5가 되겠고요. 이것은 6, 이것은 7, 이것은 6.5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 7,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표면의 결 도시 기호가 그림과 같이 나타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면의 결은 연삭으로 조작한다. 자, 여기 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산소 평균 거칠기가 16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6.3 마이크로미터까지 제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산소 평균 거칠기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투상면의 대략 수직인 줄무늬 방량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여기 1.6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점이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샘플링 길이는 2.5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샘플링 길이는 2.5mm이고 컷오프 값이 2.5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벨트 풀리의 앞부분을 투상한 단면 도법은 이런 벨트 풀리와 같은 것들은 회전 도시 단면도로 나타냈었죠. 자, 회전 도시 단면도로 나타내는 것들 핸들, 벨트 풀리, 기어 등과 같은 바퀴 암, 리브, 후크, 축과 같은 구조물을 사용하는 형광 등 표정법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회전 도시 단면도로 나타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20파이 H7의 공짜 표시에서 7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7의 의미는 공차역의 등급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로 쓰는 것과 소문자로 쓰는 것은 다른데요. 이 대문자라고 쓰는 것은 구멍 기준
그리고 소문자로 쓰는 것은 축 기준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치수 보조 기호 중 9의 반지름 기호. 9의 반지름 기호는 SR이 되겠죠. 그리고 S파이는 9의 지름, 파이는 그냥 지름, R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서重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우선 선의 우선순위 외형선, 다음 수문선이 되겠죠. 다음 절단선, 중심선, 무기중심선, 치수 보전 순으로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공합 모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공합 모토의 특징은 일반적인 공합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부하에 안전하고 속도 범위가 넓고 무단 속도 및 출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속도를 높은 정확도 유지한다 나와 있는데 압축성이므로 제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공기 건조기 중 화학적 건조 방식에 쓰는 것은 화학적 건조 방식에 쓰는 것 흡수식 에어 드라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에어, 실린더 등에서 윤활유의 공급이 불충분하여서 마모가 심한 경우 오링을 조합시킨 슬리퍼 실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오링 단독 사용에 비해 수명이 길다. 자, 오링이 가진 특성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에어실린더 등 윤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오링 재질 관계없이 넓은 온도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링 재질은 니트릴 공호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터보형 공기 압축계 압축 방식은 터보형 공기 압축계는 원심식 그리고 충류식이 있습니다. 충류식 보기 없으므로 원심식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습공기를 어느 한계까지 냉각할 때 그 속에 있던 수증기가 이슬방울로 응축되기 시작하는 온도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점 온도라고도 합니다. 26번입니다. 다음 중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캐비테이션의 발생 원인으로는 흡입 필터가 막히거나 흡입 유로를 차단한 경우 흡입 관로 및 스트레스 저항 등에 의한 압력 손실이 있을 경우 그리고 과부하이거나 오래 점도가 클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온이 하강한 경우는 발생 원인이 아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절대습도의 정의로 옳은 것은 절대습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건조 공기와 수분으로 완전 분리해서 중량을 서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습공기 1 세제곱미터당 공공기의 중량과 수증기의 중량비 이게 절대습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다음 중 에너지 축적용, 충격 압력의 흡수용, 펌프의 맥동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유압기기는 맥동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유압기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축압기로 볼 수 있겠죠. 축압기는 다른 말로 어큐뮬레이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공기 압축기의 설치 및 사용 시 주의점으로 틀린 것은 가능한 한 온도 및 습도가 높은 곳에는 설치 안 하는 게 좋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번은 맞는 지문이므로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입니다. 실린더 직경이 2cm이고 압력이 6kg 중/제곱cm인 경우
실린더가 낼 수 있는 힘은 약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압력 구하는 공식,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압력 곱하기 단면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은 직경이 2cm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그리고 압력은 6이니까 6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이 d에 센티미터 이 단위를 꼭 확인하시고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2를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8.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